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어제 이어서 이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1.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는 26.6K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특히 오늘은 이 XRP가 지금 한 2.87% 상승을 해서 이제 거의 0.5달러 선에 조금은 근접해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지금 한때 이 25K가 살짝 무너진 이후로 그 뒤로 지금 계속 반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3일 연속 상승을 이어왔고, 오늘까지 이어간다라면 4일 연속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간다라면 앞으로의 이 분위기 반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어떻게 공교롭게도 정말 이 하락 추세선에 딱 그 저항을 맞고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 주말장 동안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정말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좀 하방을 보느냐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미 증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미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 이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함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미 증시의 상승도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이 PPI가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간이 지나 이 CPI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것으로 인플레 향방을 좀 미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발표가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 0.7%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또 이런 지표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또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도 또 0.7% 정도면 그래도 꽤 높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또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이상 이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뭐 1%는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두 상승세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유럽 증시 역시도 주요국 모두가 이렇게 뭐 대부분이 1%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하루 동안은 이 전반적인 이 글로벌 증시 또 암호화폐 시장 모두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어제 하루 동안에도 4.9%니까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빅스 지수가 최근 1년간의 흐름을 봐도 현재 12.8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1년 중에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5년의 움직임을 봐도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이때가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 급등을 하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그 수준까지 현재는 이 공포지수, 이 빅스지수가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투심이라든지 이 투자 환경은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부정적인 전망이나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이 장기 모멘텀이
상실됐다라고 하면서 2만 달러까지도 추락이 가능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 월가 시장 조사 업체인 울프 리서치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트코인 투자 포지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50일 이동 평균선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모멘텀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데드크로스가 나서 이것으로 볼 때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모멘텀이 깨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선이 무너질 경우 다음 지지선이 2만 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금 이 장단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모멘텀이 깨졌다라고 과연 봐야 될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근거로는 이걸 또 한번 보여드리면 요 스탁머니 리자드가 9월 12일이니까 며칠 전에 올린 자료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MACD를 요 차트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MACD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이 주가의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뭐 50일 이평선, 뭐 200일 이평선, 뭐 그것과는 꼭 맞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 장단기 이평선을 통해서 강세와 약세를 구분하는 지표로 이 MACD를 참고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선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밑에가 MACD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베어리시 그러니까 약세 이 MACD 크로스하고 또 두 번째 이 약세 MACD 크로스 그리고 또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약세 MACD 크로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어땠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 베어리시 약세니까 첫 번째 베어리시 MACD가 크로스가 된 이후로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도 그렇고 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이런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베어리시 MACD 크로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이때는 8000% 상승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둔 것이고 또 이때 이 두 번째 이 약세 MACD 크로스에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3000% 상승을 했었고 또 이때에 두 번째 베어리시 MACD 크로스에서는 이때 이후로 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때는 80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베어리시 MACD 크로스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때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뭐 장기 모멘텀이 깨지고 또 무조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 이 데드 크로스는 시간이 지나서 강세장으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이었다 라고도 볼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이 MACD 크로스를 통해서 개미들을 털어낼 만큼 털어내고 그 이후에 이런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언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아니면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세 상승장이 올까? 그것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 이 기사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반감기보다 법정화폐 공급의 증가가 관건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강세론자들은 내년 반감기를 강세 촉매제로 꼽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년 대비 통화 공급을 늘려야만 강세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각 중앙은행의 법정 통화 총액인 M2 통화 공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 반감기 이후 이 강세장은 해당 은행들의 총 M2 통화 공급 증가율이 6%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근데 이 차트가 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걸 공유하면서 별도로 표시했던 이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선이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파란색 막대가 이 M2 통화 공급 증가량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트에는 반감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 빨간 선으로 요 반감기를 또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 M2 공급량이 지금 옆에 요 숫자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지금 8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선이 한 6%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2 공급량이 6%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됐을 때 반감기를 지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지나서 뭐 한때는 통화 공급량이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역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2020년 요 반감기를 지나서 이때는 코로나 직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M2의 증가량이 매우 높았던 또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역시 또 이렇게 또 최고점을 찍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체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M2의 공급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을 이때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요 폭락장의 그 시기와 또 맞물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통화 공급이 줄었을 이때도 이 2019년 동안 이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던 그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때도 이것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 통화 공급량이 이렇게 급격히 줄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이 시기와 또 맞물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M2의 증가량이 현재는 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으로 남은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반감기 시즌에 맞춰서 이 연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통화 공급량이 함께 증가를 해준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바라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이 돈들이 새로 찍혀 나오면서 그 돈들이 이 투자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그것이 상승의 촉매제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M2 통화량이 증가를 하려면 지금 현재는 이 연준이 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긴축 정책을 종료를 하고 다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야지만 이 M2가 또 가파른 상승을 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나오려면은 우선적으로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혹은 이 경기 위축이 좀 가시화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이 연준의 양적 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 예상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인플레가 먼저 확실히 좀 잡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은 어떻게든 지금 이 인플레를 잡으려고 뭐 매파적인 발언도 하고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이 대세 상승장을 맞이를 하려면 이 반감기 시점에서 이 M2 통화 공급량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상승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M2 통화 공급을 다시 펼치려면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혹은 이 경기 위축을 겪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미 연착륙 전망의 경고장이라 하면서 블랙록은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런 언급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경제 호조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믿는 건 엄청난 실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블랙록의 CIO 빅 라이더는 노동시장의 느슨함이 확인된 만큼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요 분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관건은 깊이와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월가에서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앞서 말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바라는 이 대세 상승장이 올 때는 이 M2 통화 공급이 어찌 보면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M2 통화 공급이 지금 이 바닥에서 좀 상승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 경기 침체가 올 필요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경기 침체를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연준의 이 M2 통합 공급량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오다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을 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가까이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올해 4월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현재는 살짝 이렇게 고개를 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연준이 공식적으로 긴축 정책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M2 통화 공급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또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 대세 상승장이 오려면 최소 내년 이후가 될 텐데, 그때까지 또 어떤 일이 이 매크로적으로도 발생이 될지 아무도 또 예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일단 뭐 당장의 상승을 바라는 뭐 그런 좀 조급함을 버리고, 뭐 최근의 움직임처럼 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수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이 시장을 이겨내면서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상승장 때 큰 수익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